84만 명에 이렇게 많은 수의 당원들이 투표하는 건 처음 있는 일거든요. 그 사람들이 투표 성향을 몰라요. 이분들의 여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고 투표 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즉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분들이 어느 성향이라는 것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 그중에서도 서문시장은 보수 진영의 민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로 통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경원 나왔으면 나경이 할락했다. 김기현 말고 세 사람은 세 사람은 윤석열이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마음이 가는 거는 김기현인 것 같아. 맞아. 내가 이래 생각할 때. 안철수가 안 낫겠나 싶대. 동산병원에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대구 분들한테는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남지 다른 사람 안 왔는데 그 사람은 나가 해줬잖아요. 20년도에.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당대표 누가 돼야 될까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대사는 있습니다. 대사 없어요? 대사는 뭐냐고. 나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천하람이다. 농사들 중에 그래 뭐 이때까지 뭐 옳게 하는 사람들은 됐나 그래. 차라리 새로운 사람이 나왔지. 하나도 될 사람이 없구나. 윤핵관 한다 하는 그 자체도 안 좋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뉴스 보기 싫어. 난 뉴스 억수로 좋아하는데 요새 보기 싫어가 안 돼. 그러면 싸우다가 세월 나가고 뭐. 아이고. 당대표 후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 시각. TV 토론회를 유심히 지켜보던 이들은 짧게는 10년부터 약 50년 동안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아온 사람들입니다.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1번 전재산, 2번 대통령.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재산을 포기하시는군요. 좀 일찍 전재산 포기했으면 안 됐겠느니. 근데 왜 윤핵관들이랑 손을 잡으십니까?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진윤감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도대체 뭘 얘기하세요? 아니 초선 연판장 지금 공천이 진행되지 않는데. 오늘 보기에는 저 13%씩 어디야? 제일이. 당대표는 새끼 아무나 나와가 될 일이 아닌데. 돼야 되죠. 지금 이번에 천하람이 안 나왔으면 이렇게 흥행을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책임당원. 그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혹시 어느 후보를 지지를 하실까요, 박 사장님께서? 나는 현 정부의 힘을 실현한다. 김기현 뭐 지금 후보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일 좀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설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러는 게 한번 싶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연한 또 다른 변수는 지난 2021년에 열린 전당대회와 비교해 당원이 크게 늘면서 선거인단의 세부적인 구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33만 명에서 84만 명으로 급증했고 30대 이하 청년층의 비율이 6%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당원이 5% 이상 늘면서 영남권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선거는 20, 30대 투표율이 낮아요. 근데 여기는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온 20, 30대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한 분들이 많고 그게 이준석 돌풍의 주역이었고 지금 천하람 후보 돌풍의 주역 아닙니까? 정치적 효능감, 우리가 당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젊은 분들이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이분들의 투표는 좀 높아질 것 같고. 천하람 후보와 뗄 수 없는 인물. 그의 정치적 동지인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천하람에게는 엄연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 철학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난 전당대회에서 돌은 만큼 가격이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멋짐 정도. 저는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이 세 분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21 시즌 이준석을 띄워놓고 싶습니다. 당권 주자인 천 후보만큼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이준석 전 대표. 개혁 보수팀의 일정에 틈틈이 동행하며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천 후보의 약진이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당원권 정지 이후 잠행하던 이 전 대표도 활동을 재개하는 것일까?
오늘 저기 광주 합동연설에도 오신 거 저희가 봤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 관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천하람 후보를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당원들이 생각하는지 현장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걸 봐야지 제가 뭐 그 다음 행선지에서의 연설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략 같은 거를 컨셉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21년 당권에 도전한 이준석 후보는 2030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원내 경험이 없는 영선의 30대 당대표,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국을 이끌게 된 이준석 대표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갈등과 봉합을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그 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갈등을 의식한 것일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 논란에 더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일심동체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명예당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권 세력의 정당, 집권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친윤계 의원들이 띄운 당정 일체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추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김기현 후보는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재가 각께서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의 또 다른 직함은 집권당 총재였습니다. 전두환 총재각하 만세! 공천권과 정치 자금을 한 손에 쥔 이른바 제왕적 총재들은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관행을 없애겠다며 자신은 집권당 총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대통령에게 놀라가지고 말하자면 국회를 지배했던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횡포에 놀라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을 되도록이면 분산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요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른바 당정 분리의 시대. 하지만 당과 대통령의 갈등이 누적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청와대에 대한 당의 공개적인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앞으로 당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당정협의회는 응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당에 대해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대통령 중심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나를 보고 찍고 나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얘기하지만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다 돕고 같이 만들었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식의 갭이 윤심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번 여당의 당대표 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이냐는 우리 정치사의 오래된 질문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 관계는 또 한 번 큰 변곡점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84만 집권 여당 당원들의 몫입니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당원 동지들과 단합해서 반드시 총선 합성 이루겠습니다. 공천 파동 막아야 합니다.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정치 개혁, 조금 더 나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깨끗하고 중심이 확실한 진짜
보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투기 의혹과 색깔론 같은 진흙탕 싸움 속 정작 우리가 마주한 중대한 위기, 즉 고물가나 경기 침체에 대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해법이나 정책 비전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심을 넘어 민심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낼 진짜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84만 명 당원들의 선택이 과연 민심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시사직격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